구글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파이프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거고요. 미디어 파이프는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위에 뜰 거예요. 영어로 하게 되면 제일 위에 뜨고 여기에서 여기가 갑시다. 그래서 솔루션 들어가는 메뉴마다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사실 이제 객체 관련된 것들은 연루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다른 트랙으로 두고요. 여러 류의 과제들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와 성능을 내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파이프는 여기 보시면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법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거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다가 잘 써서 커스텀을 하면은 굉장히 좋고 빠르고 성능이 보장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궁금하시거나 해보고 싶었던 게 좀 많을 텐데요. 일단은 뭐 손에 관련된 것도 있고 얼굴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해요. 조금 응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얼굴 인식부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여기 이제 각 코드도 제공을 하고 있죠. 각 기반에 대한 베이스 코드를 제공을 하고요. 미디어 파이프라를 뭐 설치를 하고 거기에 뭐 임포트 몇 개 하라고 하고요. 모델은 이렇게 있고 근데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예제 코드라서 조금 어려워. 중요한 건 인자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러닝 모드, 이미지 할 거냐, 비디오 할 거냐, 뭐 이런 인자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최소 감지 점수, 기본값 0.5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이 0.5 이상이라고 예측을 하면은, 걔를 이제 페이스라고 인지를 한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얼굴이 겹치는 것에 관련된 어떤 비표 기준점 0.3, 기본값은 건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 콜백, 기동기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라이브 스트림 전용 모드가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좌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랜드마크도 한번 볼게요. 저 개요만 좀 보기 위해서 어떤 걸 쌓일지 봐야 하니까 뜨면 여기서 하고요. 넌페이스 사람이 몇 명 있는지까지 구분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한 명 이상인 거 표시할 수 있고 얼굴 신뢰도 점수 얼굴 인기척의 최소 신뢰도 점수 얼굴 추적에 관한 것도 제공을 하고 얼굴 혼합 형태를 출력할지 말지 3D 얼굴 모델 렌더링 변환 행렬도 존재하고 다양한 인자들이 있는데 뭐 쉽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메쉬 형태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 다른 모델을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얼굴의 특징점 이런 걸 랜드마크라고 하니까 이런 거를 세가지고 그걸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정교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을 해볼 거고 제가 베이스 코드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일단 실행을 해볼 건데 뭐가 다 이미 뭐 깔려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미디어 파이프부터 가상현실 진입을 안 했죠 지금. 미치겠네. 자, 진입을 하고 가상환경 진입하고 일단 오픈CV랑 미디어 파이프 설치 그래가지고 여기 미디어 파이프 있고요. 환경도 맞춰야 되니까
설치한 가상적으로 들어가서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라이브러리는 일단 에러가 없는 것 같고요. 에러가 없는 것 같고, 간단히 코드를 보면 그냥 심플해요. MP 디텍션이랑 MP, 우리 미디어 파이프 알려서 하고, 여기 솔루션스, 우리 문서가 솔루션 봤죠? 거기서 페이스 디텍션 모드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MP 솔루션에 드로잉 유틸스라는 어떤 화면을 그리는 유틸스를 가져올 거고요. 객체 만들 때는 페이스 디텍션에서 페이스 디텍션이라는 객체 가져오고, 여기서 컨피던스 0.5, 모델이 0.5 이상으로 취급하는 것만 얼굴로 간주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객체 변수가 될 거고요. 여기 이제 웹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0번은 본인 카메라예요. 카메라. 하드웨어가 연결되어 있는 웹캠. 웹캠도 되고, 뭐 유튜브 주소 이런 거 다 돼요. 유튜브 주소,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들, RTSP, RTMP, HTTP, 이런 것들도 다 작용을 하고, 하드에 있는 어떤 동영상 파일까지 다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원래 캠이 있었는데 캠이 없어가지고 있다가 다른 파일로 바꿔볼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와일문이 들어있습니다. 캡이 이제 여기 이제 카메라를 연계된다고 가정하면요. 그러니까 영상이 인풋이 되면 이 렛이라는 거에는 카메라가 오픈되는지 안 오픈되는지, 그러니까 프레임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대한 성공 여부, 트루 폴스가 기록되고요. 프레임은 이제 하드웨어나 어떤 넘어오는 스트림에 대해서 프레임을 받아줘요. 보통 우리 웹캠 같은 경우는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 30프레임이에요. 30프레임 1초에.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열리지 않으면 브레이크문을 타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오픈CV는 여기 보시면 오픈CV는 컴퓨터 비전 얘기예요. 오픈CV는 RGB 체계 아니면 BGR 체계를 사용을 합니다. BGR 체계, RGB 거꾸로 한 거. 체계가 달라요. 그 다음에 미디어 파이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RGB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변환을 조금 해주는 코드를 적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 디텍션, 여기 우리 객체를 접근하는 프로세스, 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처리를 할 필요 없이 여기 들어오는 프레임을 전 처리를 해주면 전 처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동적으로. 그럼 전 처리된 프레임이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소문으로 디텍션, 감지가 됐다면, 얼굴이 감지가 됐다면, 그다음에 디텍션에 바운딩 박스 좌표로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얼굴에 딱 이렇게 집어준다는 얘기 되겠죠. 얼굴 집어준다. 그 다음에 우리 쉐이프니까 힌트가 들어오겠죠. 얘는 어떻게 들어요? 화이트 위드 채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바운딩 박스 좌표만 알면 되기 때문에 채널 정보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처리를 하고, 언더스코어는 제가 파이썬 할 때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파이썬에서 언더바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들어오는 얼굴 좌표 값의 높이와 너비, 이 크기를 지금 받아서 넣어놓은 게 되겠죠. 바운딩 박스에. 그 다음에 지금 각각 보면은 박스 C의 최소값이래. 최소값 X민, Y민, 미드, 하이트. 얘는 비율을 얘기해. 이건 이제 미디어 파이프의 체계죠. 왜냐면 여기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얘는 디텍션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파이프잖아요. 미디어 파이프. 그죠? 걔를 지금 내가 다르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좌표를 제가 생산해내는 거예요. 따로. 내가 알기 쉬운 좌표로 커스텀. 그래서 미디어 파이프 좌표는 일반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xmin, ymin, without 걔를 좀 알기 쉬운 걸로 하기 위해서 크기를 곱해가지고 각각 받는다는 얘기가 되게요. x, y, w, h는 뭘 얘기하냐? 요 점, 여기 w, 여기 h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얼굴 영역을 추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y는 뭐예요? y. 여기에서 y는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y는 y 플러스 h만큼이다.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는 뭐래요? x는 x에서 x이드. 이렇게 지금 그 부분을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뽑아낸다. 얼굴을 뽑아낸다. 얼굴을 담아줬어요. 그럼 그 좌표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어서 이 정도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서 이 정도 해놓고 보시면은 리사이즈, 시프트 리사이즈는 들어가고 이거는 얼굴 영역을 추출한 부분에 대해서 맵의 임계값 뭐 5면 5, 20이면 20 어쨌든 임계값으로 인터폴레이션, CVT에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보관한다는 얘기인데 CVT에는 관련 함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치면은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제공이 돼요. 여기 보면 myam read부터 해갖고 CVT에 대한 함수 쭉 나오죠. 여기서는 interlinear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 라인 왔더니 또 얼굴 영역에 대해서 WH를 넣은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inter neare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뽑아가지고 이 5에서 5를 적용한 다음에 키운다는 얘기예요. 키운 다음에 얘를 여기 안에다 꾸겨 넣는 방식이에요. 프레임을 확대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요. 모자이크 처리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요즘에는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요청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CVT로 간략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부분이 모자이크가 돼서 그 영역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 am sure 하면은 페이스 모자이크니까 이거는 창 뜨면 창의 제목이 있다는 거고요. 뭘 보여줘야 돼요? 프레임 정보 보여주면 되고 컨트롤 C 누르면 끝나게 되고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데모를 해볼 건데 일단 저는 캠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다른 주소로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로 하면은 유튜브로 할 거면은 URL 하나 써주고요. 여기에 주소 하나 넣으면 돼요. 여기에다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데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다른 영상으로 해도 잘 되는 거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얼굴 캠일 경우에는 거의 빈 프레임 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작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명일 경우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여러분 뭐 핸드폰 이렇게 카메라 앞에 드시면 돼요. 웹캠으로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럴 때 이제 어떤 예외가 발생할 텐데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 상단이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 FPS를 출력해보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이라서 바로 끝난 거고 아까 보니까 제가 전에 쓰던 거랑 달랐는데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줄이는 거였어요. 줄이는 거. 인터폴레이션이 보관법이잖아요. 근데 요만큼 요 사이즈로 줄였어요. 니어리스트는 가장 가까운 값을 이용해서 값을 보관한다 라는 뜻이었어요. 예전에 했던 거는 그 확대를 하는 거였는데 오늘 인터폴레이션은 이번에는 줄이는 거. 줄인 거를 이제 보관해가지고 채우는 게 되겠죠. 그런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거 좀 차이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 중간중간에 궁금한 부분도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 좌표 체계에 궁금한 부분을 찍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궁금한 부분들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민을 해보세요. 코드는 너무 자세히, 이 정도면 자세히 리뷰를 한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은 수를 물어보시거나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체계 변환 방법이랑 좌표가 중요했어요. 좌표. 간단하게 이렇게 굉장히 안정되고 빠른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2번, 3번 제안해드린 거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구현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파일 하나 새로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냥 FPS를 측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카메라가 열리고 나서, 그러니까 프레임이 들어오고 나서 처리하는 거 끝에다가 이제 측정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FPS니까 초당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맹점이 뭐냐면은, 이제 항상 얘는 프레임이 장치마다 달라요. 캠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인코더일 경우도 있고, CCTV의 설정에 따른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특성, 인풋적인 특성을 좀 따라와야 된다. 근데 보통은 30프레임으로 보통 대부분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단순히 측정을 하면은 FPS가 정확히 측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콜렉션스의 덱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콜렉션스는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시간에 배웠던 어떤 뭐 카운터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덱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할 거고, 덱은 스택하고 큐를 합친 형태예요. 그래서 좌우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료 구조 형태니까 이거는 조금 컴퓨터 공학적인 거니까 알고리즘적인 거 나중에 조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틀린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 3번 아니 2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2명 이상 얼굴이 나오는 것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적용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함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면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ptime이라는 변수를 이제 프레임이 열리고 나서 설정해 줍니다. 바로 밑에. 그러니까 previous time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ps list라고 해서 여기서 덱 자료 구조를 만들어주고 최근 30프레임의 값을 담아놓을 어떤 자료 구조를 생성해 놓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최근 30프레임을 가지고 처리 속도를 계산하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FPS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똑같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 포문 때문에 얼굴에 대한 처리가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해보니까 약간씩 예외가 생기더라고요. 그 예외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좌표 값을 조금 조정을 했어요. 넘어갈 경우에는 0으로 돼버리게끔. 왜냐면 이게 보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작은 거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왼쪽에 약간 미스 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맥스를 조정을 해주고 W 위드랑 하이트도 조정을 조금 해줬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예외는 좀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상황마다 돌려보면서 예외 처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와일문이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은 뻗어버리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명 이상이라서 CVT 렉탱글 사각형을 그리는 거를 조금 CVT니까 표현을 했고 해당 프레임 그리고 좌표 XY랑 X 플러스 위드랑 Y 플러스 하이트에다가 RGB예요. 그런데 오픈CV는 BGR이기 때문에 CV2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파란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 그 렉탱글의 두께는 티크니스 2로 조정을 하겠다. 화면에 뿌리는 어떤 기능을 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사각형을 그리는 함수. 그 다음에 FPS 측정하는 거 여기 담아놨고요. 현재 시간 측정하고 타임의 타임. 그 다음에 현재 시간에서 과거 시간을 뺀 거 분의 1 측정을 한 다음에 다시 시간을 맞춰놔야지 다음 프레임에서도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기법을 적용을 해놨고 그 다음에 FPS 리스트 아까 덱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 이 값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게 된 다음에 아까 랭스가 30이었으니까
합계를 30으로 나누면 평균적인 에버리지 FPS가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FPS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린 푸텍스트 좀 30명이 틀렸네. 그래서 프레임에다가 글자 FPS라는 대문자 적고 연산하다 보면 플로트 형태로 나오니까 인트로 형광을 해주고 여기 40, 50은 좌표 체계에서 위치 얘기하는 거는 X값 40, 50 이 정도 위치가 되겠죠. 여기에 FPS라는 글자를 찍고 요거는 이제 폰트를 얘기해요. 폰트. 그래서 가보신 다음에 우리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누르면은 인자들 나오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은 함수들이 나옵니다. F쪽 찾아보면은 여기 관련된 함수들이 쭉쭉 나오죠. 그러니까 생각 안 날 때는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하게 찾아보시는 게 편합니다. 여기 이름 뭐예요? 이름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나오니까 폰트 스케일. 그러니까 뭐야? 폰트 크기 얘기하는 거. 여기는 RGB가 BGR도 블루네요. 여기는 thickness. 그래서 로컬 환경, IDE 환경에서 조금 장점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CV2에 I am show 하면은 화면에 뿌려주는 게 되겠고, 그 창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오프다 보니까 종료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끝나면 릴리즈하고 창해제 해주는 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적용이 됐고요.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명도 되고 FPS가 지금 60, 70 정도가 나온 CPU로 처리를 하면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빠르다. 그래요. 이런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엄청나게 조금 성능 좋은 카메라들이 보통 60프레임짜리도 있긴 해요. 1초에. 걔네들이 실시간으로 처리가 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GPU를 사용할 때는 이제 PIP 인스톨 텐서플로우 GPU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 환경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미스나는 것도 있긴 한데 저건 이제 너무 뒤라서 그런 거야. 뒤라서 거리가 뒤어서.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잘 된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68개 있는 것보다 보통 이 랜드마크 68로 된 쉐이프 데이터 파일 많이 사용하는데 미디어 파일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메쉬 형태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랜드마크로 따진다면 개수가 몇백 개가 넘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고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해봤고 문서 보시면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잠깐 봤지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즈 관련된 거 또 이제 보면은 이렇게 포즈도 상당히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도 좀 손가락 그래서 손가락의 각도까지 뭔가 측정하는 어떤 인공지능이 들어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요. 비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조금 재밌는 기능을 많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조금 성능이 보장된 어떤 MSA 서비스나 아니면 간단한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사용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설치도 좀 간편하고 세팅도 간편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생각에는 성능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공부하기도 되게 좋고 오픈CV랑 조금 친숙하게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화면에 바로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문서를 조금 참조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